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UBS입니다. 한 달간의 이슈를 정리하는 11월 뉴스데스크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0일과 21일 총학생회 및 각 단과대학 학생회 후보자들의 정책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뒤이어 22일에는 선거가 진행됐는데 강세영 기자가 현장에 나가 후보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2024학년도 공주대학교 학생자치기구 선거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먼저 총학생회 학생자치기구 개표 결과 최종 투표율은 67.42%로 집계됐으며 온빛선거운동본부가 단일 후보로 출마하여 찬성과 반대 각 80대 20의 비율로 당선됐습니다. 온빛선거운동본부는 지난 20일에 열린 총학생회 후보자 정책간담회에서 2024학년도에 대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저희 슬로건인 따뜻한 온도와 빛나는 청춘을 위해처럼 빛나는 청춘, 빛나는 학교 생활이 되기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하는 총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슬로건처럼 저마다의 온도를 나누고 함께 발맞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학교 생활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범대학의 경우 기호 1번 인화선거운동본부와 기호 2번 윤슬선거운동본부가 출마하여 65대 35의 비율로 인화선거운동본부가 당선됐습니다. 인문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간호보건대학의 경우 단일 후보가 출마하여 이변 없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한편 22학년도와 23학년도에 비상대책위원회로 운영된 예술대학의 경우 24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선거에도 입후보자가 없어 이에 따른 문제는 없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KNUBS 강세영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예술대학 건물에서 공간 제약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학과 특성상 장비나 실습 활동 등으로 물리적 공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고은채 기자가 현 공간 운용 실태와 대응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난 10월 말 공주대학교 예술대학 1층 로비에 방치되어 있는 가고리빈 디자인학과 작품 자재들의 정리를 요구하는 글이 에브리타임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댓글에는 정리되지 않은 자재들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지저분하다는 반응도 존재하는 한편 학과 특성상 작업 공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술대학 자체에 공간이 협소하여 실내에서 작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KNUBS는 예술대학 작업 공간 상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가고리빈 디자인학과 학생과 조교 선생님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작업실이라는 개념은 따로 없고 그냥 저희끼리는 과실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 과실에서 저희 이제 전공 수업도 같이 듣고 전공 수업 들으면서 이제 그 작업도 같이 하고 그래서 그 수업을 하는 그 공간이랑 작업을 하는 공간에 대한 그 구분이 명확하게는 안 돼 있는 것 같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학교 측의 해결책은 미완합니다. 아무리 학생이 그냥 얘기를 해도 그냥 바뀌지 않는 건가? 아니면은 진짜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 공간이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공간 자체가 학년별로 다 강의실이 다 부족해요. 학교에 요청을 해도 지금 이쪽 예술대 건물에서는 지금 배정될 수 있는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또한 현재 예술대학은 간호보건대학과 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과별 유동적 이용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간 제약 대응책 마련과 더 나은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차원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NUBS 고은채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캠퍼스 안팎으로 진행된 공사들이 많습니다. 드림하우스 외벽 공사 등이 마무리된 가운데 뒤편 도로공사와 우정연수관 신축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해당 사업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최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 드림하우스에서 지속적으로 소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드림하우스 외벽 공사와 인근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드림하우스는 올해 2학기부터 외벽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기존 드림하우스의 외벽은 드라이비트 소재로 지어졌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드라이비트 소재의 건축을 장려하여 해당 공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재는 단열에는 효과적이지만 화재와 파손에 취약합니다. 2017년 포항 지진으로 인하여 드라이비트로 마감한 한동대학교의 기숙사 외벽이 무너져 내린 이후로
대학교 기숙사에서는 순차적으로 외벽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진행되는 필수적인 공사인 겁니다. 근데 해당 건은 화재나 이제 안전과도 관련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서 소음을 좀 불가피한 것 같고, 외벽 공사로 인해 관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한편 드림하우스 인근에서는 또 다른 공사들이 진행 중입니다. 드림하우스 A동 뒤편에서 진행하는 공사는 공주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도로개발 공사로 내년 5월 이내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드림하우스 B동 쪽에서 진행하는 공사는 학교에서 주관하는 글로벌 우정연수관 신축 공사입니다. 이 연수관은 추후 교원 연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수원 공사나 도로 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에서 담당을 하는 공사가 아니고 학교나 나라에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따로 뭔가 간섭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기숙사는 아무래도 국가 재정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고, 드림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외부 업체와 연결되어 있는 기숙사이기 때문에 자원을 함부로 이용할 수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한 것은 금전적인 보상이나 기숙사비 감면 같은 부분이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관리비나 식비 같은 부분으로 완전히 다 사용되는 부분이라 금전적인 보상은 어렵다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고, 편함을 최대한 덜어주고 싶어서 이와 관련해서는 대동제 기간 동안 통금을 좀 연장하는 방안으로 학생들 불면상을 조금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시험 기간에 간식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기숙사생 전부가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했었거든요. 현재 드림하우스에서는 관생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탁기와 건조기를 기존 동전을 넣고 사용하는 방식에서 무료로 전환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관생들의 불편함을 인지하고 있지만 관생들이 요구하는 금전적인 보상은 어려워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KNUBS 최지호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학교가 장기적인 대학 발전과 내년 글로컬 대학 사업 선정을 위해 공주 교대와의 통합을 검토 중입니다. 글로컬 대학 30 사업은 정부가 과감한 혁신으로 세계적인 수준에 도전하는 지방대 30곳을 뽑아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전국 지방대학들이 사업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다음 달 공주교대 차기 총장 선거가 마무리되는 대로 교대 측의 통합 의사를 타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의료용 마약류인 ADHD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다수 나타났습니다. 이에 포함된 메틸페니데이트는 전문 의약품으로 이를 판매 광고하거나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 판매 게시물과 식품 부당 광고 게시물 등 적발된 382건에 대해 즉시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KNUBS는 공주대학교의 발전과 학우 여러분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취재 및 보도가 필요한 이슈가 있다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 지금까지 KNUBS 뉴스데스크 아나운서 박다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